네, 안녕하세요. 4월 22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을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6일이 세월호 7주기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금천구 시흥대로에 이렇게 노란 추모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기억, 약속, 책임, 그리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등의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230여 개의 추모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7일 날 보니까 추모 현상은 사라지고 이렇게 정치인들의 딱선 인사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날 추모 현수막을 걸었는데 사실 이게 관혼상제의 추모 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추모의 마음이 이렇게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안타까움이 표현되고요. 사실 관계 당국에서는 여기 보시면 유치원 급식 테러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문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세월호를 추모한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추모의 부분도 있지만 이런 안전의 문제를 함께 하는 것이 세월호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저희는 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4월 16일 토요일이죠. 금요일 날 시흥 사거리에서는 이렇게 초보 문화제도 있었고요. 거리 바닥에 이렇게 노란 현수막을 그리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추모의 마음 모아졌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져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금천구 코로나 소식과 함께 전국 단위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난주 4월 13일 초에 731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몇 개월 만이죠. 그 이후에 계속 697명, 73명, 58명, 그리고 어제 54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700명과 600명을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478명, 587명까지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 수치도 549명이라는 수치도 불안정한 수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늘고 줄고를 좀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수치가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 400명과 300명, 400명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600명과 700명, 500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이게 증가폭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천구 상황 같은 경우는 이 19일 날 1명, 543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18일 날 2명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사항으로 4월 16일 금요일 날 3명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시흥호동 주민센터의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시흥호동 주민센터가 일시적으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흥호동 공무원과 관련된 분들이 다 확진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몇 분이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관공서에서도 이런 확진자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060번 마을버스가요, 좀 관련 그 운수 종사자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12일, 지난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서 지금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분이 자가격리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버스를 완전하게 다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을버스 이거는 좀 코로나 관련된 건 아닌데 그 금천 01-1번 마을버스가 5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업에 들어갑니다. 6개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휴업의 이유는 승객 수 감소와 경영 악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휴업에 들어가는 버스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금전 11번도 사실 휴업 이런 것도 많이 좀 했었고 11-1은 폐업이 됐었죠. 그래서 금천 01-1번 같은 경우는 벽산아파트에서 시작해서 독산역, 금천구청역, 독산역, 가산역까지 가는 마을버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뭐 한 번에 가디역까지 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좀 나타났는데 좀 결국에는 승객 수가 감소해서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노선으로 해서는 일단 독산역까지 갈 수 있는 것은 015번 버스를 좀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독산역에서 가디역까지 어떻게 갈 거냐 부분인데요. 뭐 지하철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07번 마을버스 아니면은 5537 일반 지선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3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업에 들어간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40일의 장애인 날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속에서 지금 장애인 날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념식이나 이런 거 좀 축소해서 진행이 됐었고 올해도 거의 기념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강용 금천구 장애인연합 회장님이신데요. 회장님께서 좀 특별 기구를 좀 통해서 사실 장애인 정책의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과 편견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장애인 정책의 목표고, 우리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인권이나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의 목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니면은 여성과 남성, 아니면 이성과 동성, 이런 모든 것에 다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과 편견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배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장애인이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대응하고 다양한 정책 및 시책을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아직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비판하며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전시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금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금 한울타이 전시회를 2주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동사무소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금날의 아트홀에서 진행합니다. 보시면 이건 작년에 했던 건데요. 손끝으로 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해서 장애인들이 직접 그리고 또 시를 적어서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회 전시를 진행했고요. 올해는 5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4월 20일 기념집도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직접 그리고 직접 쓴 시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날의 아트홀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천구 의회 소식입니다. 금천구 의회가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의회의 가장 큰 핵심은 추경 예산입니다.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를 좀 만들고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만들 거고요. 그리고 금천구 노인 종합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한국수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좀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여러 가지 좀 있는데,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좀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여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좀 다룰 예정이고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이거는 복지가족국 도시안정, 이거는 이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에서 다룰 거고요. 행정재경위원회도 비슷하게 행정 추가 경정 예산안을 좀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22일 목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네, 금천구가 제3기 금천협치회의 신규위원을 모집합니다.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19명을 모집을 하고요. 민간협치에 관한 경험과 이해가 있는 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협치회의가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금천구는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민간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 자문 등에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이고요. 한 해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금천구와 함께 이런 협치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청소년에 대한 소식인데요. 금날의 도서관에서 날의 미디어 팩토리라는 좀 특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모집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고요. 15명을 모집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사용 가능한 그런 학생이어야 되고요. 글쓰기, 그리고 영상 촬영, 사진 찍기에 관심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일단은 영상 뉴스를 만드는 것인 것 같습니다. 기사 작성법, 그리고 영상 촬영법, 그리고 영상 편집 및 뉴스레터 작성법 등이 좀 되는 거고요.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이 됩니다. 15명. 그래서 금날의 아트 아니면 도서관 홈페이지로 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일시는 5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24회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 방식은 줌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변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 제작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한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물 멋져 보이죠? 이것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 신축 설계 현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신축에서 완공될 건데 현재는 1974년에 좀 이게 완공된 건물이죠. 그래서 47년 된 경우가 돼서 보시면 지하 같은 경우는 치료성 같은 경우는 아주 좀 화려하게 되어 있죠. 근데 지상부 같은 경우 옛날에 가리봉역이었죠. 가리봉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사업비 340억 원을 들여서 국토부가 40%, 한국철도공사가 60%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출입구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표를 하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출입구 지상 역사를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승강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고 하니까 좀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노량진역이 아마 이렇게 일부 부분이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뉴스라인은 야도금천과 마하신문 금천이 함께 만듭니다. 저는 진행 이성호였고요. 기수에는 김호경, 신선순 PD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